연속 확률 변수부터 정규 분포까지 조금 나가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시험 범위였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개념 원리 기준으로 보면 연속 확률 변수부터 일단 진행을 해 나갈 거고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서 주절 적분을 이용한 거 이거 필요 없고 문제에서 뭐가 주절 나오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관건은 정규 분포에서 문제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어떤 내용인지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질 때 이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확률 변수의 종류에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이거는 시험 범위에서 확률 분포표에서 뭔가 확률 값을 계산을 하는 거. 확률 분포표를 식 하나로 표현한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 지금 할 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 불량품의 개수,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 횟수 등과 같이 셀 수 있는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 딱딱 떨어져 있는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 길이, 무게, 시간 등과 같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연속적인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을 확률 질량 함수,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거를 공부를 할까? 일단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두 개의 분리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라. 그러나 수학 점수 연속 확률 변수일까? 이산 확률 변수일까? 이산 확률 변수. 이산. TV 시청 시간은? 연속. 이건 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되겠지. 앞면에 나오는 횟수? 이산 확률 변수. 실내 온도? 연속 확률 변수. 이게 될 거고.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라. 예전아 휴대폰 사용 시간 연속 확률 변수, 뒷면에 나온 횟수 이산 확률 변수, 기다리는 시간 연속 확률 변수,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 이산 확률 변수, 이런 식이 될 거다라는 거. 확률 밀도 함수 책에 보면 조금 어렵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정확한 정의는 이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란 x,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알파보다 크거나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변수 x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의 성질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를 확률 변수 large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 이퀄 fx의 그래프와 x축 두 직선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이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y 이퀄 fx의 그래프와 x축 두 직선 x 이퀄 a, y, x 이퀄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이거 뭐라 주절주절 써놨는데 이 부분 확률은 음수일 수 없지. 확률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 계획은 전체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은 얼마? 1이지.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 그냥 뭐 확률의 넓이로 접근이 될 거다. 그쯤 두 개만 적어놓읍시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될 거다라는 거. 그것만 적어놓고 예제를 한번 가볼게. 예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2kx.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2kx.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네. 이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라네.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y 이꼴 2kx 그래프를 그립시다.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겠네. 봐야 0일 때 얼마? x가 0일 때 0이 될 거고 0부터 1까지라네. 1일 때 얼마? 2k. 1일 때 2k. 2k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가 되겠지. 확률값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1일 때 2k 0,0, 1,2k 두 점을 지나는 1차식이니까 직선 이런 식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k 값을 구해야 돼. k가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 전체 구간이 이게 전체 구간이야. 전체 구간 x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0부터 1까지라네. 전체 구간에서 0부터 1까지에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이어야 하냐고 하면 1이어야 돼.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이거의 면적을 구해봅시다. 이거의 길이 얼마? 1. 이거의 길이? 2k. 삼각형이네.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1. 높이? 2k. 얘가 얼마? k. k가 1. 1대 넓이가 1. k가 1이래. k절에 1 집어넣으면 그 다음 이렇게 되겠네. 일단 k 값 1 나왔고 질문이 확률을 구하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이게 뭐냐고 하면 x가 2분의 1부터 1 사이 확률 2분의 1이면 2분의 1부터 1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x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2분의 1부터 1 사이 이 면적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라고. 이 직선의 방정식 따야 뭐가 돼? y 이꼴 k가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y 이꼴 2x 될 거고 2분의 1일 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1 이게 될 거고 이 빨간 부분의 면적이 답이라고 했어. 빨간 부분 어떤 도형이야? 그 사다리 꼴이지? 사다리 꼴 직각이고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 1. 1이고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는 그 2분의 1. 2분의 1이지. 사다리 꼴의 넓이 공식은 밑변 2분의 1 밑변 2분의 2 밑변 1 1 곱하기 2분의 1 높이 2분의 1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4 4분의 4 이게 됩니다. 그 다음 특강 이 부분은 뭐 굳이 접근을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202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라. 진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라. T 연속이니 아니니? 강수야? 아니 맞아요. 연속 맞지? 아니. 소수이 나온 개수는 아니 이상한 확률 변수가 되고 수명은 맞 연속 확률 변수가 될 거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1, 2, 3, 4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라 라는 게 질문이야. 4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 1번 그래프를 그립시다. y 이꼴 2분의 1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2분의 1 찍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2번 그래프. y 이퀄 2x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 y 이퀄 2x. 3번. y 이퀄 x 플러스 1이면 y 절편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게 y 이퀄 x 플러스 1. 4번. 절대치 x 그래프. V자형 그래프. y 이퀄 절대치 x 그래프. 4개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래.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전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네. 전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필요한 상황이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찬가지 이거 마이너스 1부터 지수야 마이너스 1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 2. 2.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2. 네? 마이너스 0.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1일 때 2. 2.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1. 1이고 1일 때 1. 1이고 필요한 부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fx 그래프를 끊어내서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합시다. 전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전체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봅시다. 직사각형이네. 얘의 길이가 얼마? 2. 2. 이 길이가 1. 2분의 1. 두 개 곱하면 1. 1. 전체 구간의 면적이 1 나오네.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예.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전체 구간에서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 확률 값은 음수일 수 없다고 했어. 그런데 음수 부분이 존재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소리야. 음수일 수 없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 될 수 없고. 세 번째, 일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양수 맞네. 전체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봅시다. 이 길이는 얼마? 2가 되고 이 길이는 2. 면적은 2분의 1 밑변 4. 2 높이 2 하니까 2. 2가 되네. 확률 밀도 함수 되니 안 되니? 안 돼. 안 되지. 전체 구간의 면적이 1이 나와야 되니까. y꼴 절대치 x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끊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항상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위에 있고 전체 구간의 면적은 b컴을 치면 이 부분 될 거고 이 면적은 얼마야? 이거의 길이? 1. 이거의 길이? 1. 면적은? 2분의 2분의 1. 이 면적 2분의 두 개 더하면 1.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되겠네. 전체 구간의 면적이 1이니까. 이런 식. 그 다음 204번 연속 확률 변수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상수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네.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봅시다. 1번 y 이퀄 k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만 끊어냅시다. y 이퀄 k 그래프는 상수함수 k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게 y 이퀄 k 그래프. 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되냐고 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끊어내야 되겠네. 가나 이 부분의 면적이 뭐 얼마가 돼야 돼? 1돼야지.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이거의 길이는 얼마? 4. 이 길이는 k. 이게 k니까 y 이퀄 k니까. 면적은 4k. 얘가 얼마? 따라서 k는 4분의 1. 상수 k 값을 구하라. 4분의 1. 2번 fx가 kx래. 그러니까 y 이퀄 kx 그래프를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전체 구간은 0부터 1까지고 y 이퀄 kx 그래프를 그립시다. 0일 때 얼마? K. 0일 때
x가 0일 때 0이고 0,0 지나고 0부터 1이니까 1일 때 얼마? k 양수여야 될 거고 0부터 1까지면 이렇게 되겠네. 전체 구간이 0부터 1까지 x 축사의 면적을 빗금을 치면 이 부분 될 거고 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되지.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k 면적은 2분의 1 밑변 높이 얘가 얼마? 1 돼야 되지. 따라서 k는 2분의 1 k가 1이야. k는 K는 2가 되지. 205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렇게 된다. 제가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프를 그립시다. 1차식이니까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1차식이니까 직선이네. 이 직선을 0부터 2까지 그려낼까? 그러니까 0일 때 얼마? 네? 1요 0일 때 1이고 2일 때 얼마? 0이 예? 2일 때 0이지? 네 2일 때 0 0,1이고 2,0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 이게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직선. 전체 구간은 0부터 2까지. 여기에서 질문이 확률 x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0부터 1 사이일 확률이니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 0부터 1까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0부터 1 사이일 확률. 이 빗금친 부분 면적 사다리 꼴이네. 이 길이 얼마? 1이고 이 길이가 2분의 1이지. 이 길이는 1. 면적이 답이야. 사다리 꼴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fx가 k 곱하기 3x 플러스 1 x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 이게 전체 구간인데 전체 구간 일단 k 값을 구하라네. 전체 구간에 대한 면적이 1이 나와야 돼. fx 그래프를 그립시다. fx 1차식이니까 직선이지. 직선 0부터 2까지만 그려주면 돼. 점 두 개를 잡자고. 0일 때 얘들아 0일 때 얼마? K 0일 때 k지. k가 양수여야 되고 음수면 안 되는 거고 확률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0일 때 k고 2일 때 얼마? 7K 2일 때 7k 뭐 대충 저점에 봅시다. 0,k, 2,7k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 이게 fx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되겠네. 전체 구간이 0부터 2 사이라네.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여야 돼? 1 돼야 되지. 이 길이가 얼마? K 이 길이가 7K 7k 이 길이는 2 2 면적 2분의 1 곱하기 8 8k 곱하기 2 얘가 1 1 따라서 k는 8분의 8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거는 해보고 그 다음 필수 예제 15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주어져 있다. t 저거를 봐. 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시다. 전체 구간은 0부터 2까지가 될 거고 0부터 1까지 y 이퀄 k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들아 0일 때 얼마? 0 1일 때 얼마? K k 1,k 다시 1부터 2 사이 이 그래 1일 때 얼마? k고 1,k 2일 때 얼마? 0 0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부분의 면적이 얼마? 1 1 돼야 될 거고 삼각형이네. 이 길이가 2
높이는 이게 되겠네. K. K 2분의 1 윗변이 2. 2 높이가 K. 얘가 얼마? 1. 따라서 K 값은 1. 1이 되겠네. K1 집어넣고 질문은 K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P 확률을 구하래요.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돼? Y 이꼴 X. X가 되지. K가 1이니까 0부터 2분의 1 사이 확률 2분의 1이면 여기 있겠네. 2분의 1 0부터 2분의 1 0부터 2분의 1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 되겠네. 이 부분의 면적 2분의 1 윗변의 길이가 이 길이가 2분의 2분의 1 이거의 길이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걸 좀 하면 뭐 딱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151번, 152번 한번 가봅시다. 연습 문제 두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0부터 4까지 해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거기에서 이러겠네요. 일단 k 값부터 구하고 0부터 3, 4, 1부터 3, 4일 확률을 구하래요. k 값부터 구합시다. 이 면적이 1이 나와야 돼. 이거의 길이 k. 이 부분의 면적. 나야 이 부분의 면적. K. 2분의 K. 2분의 k. 윗변 1 높이 k니까 2분의 1 윗변 곱하기 높이. 이거 사각형의 면적이지. 네. K. k. 삼각형 2분의 1 윗변 2 높이 k. K. k 이렇게 되겠네. 싹 다 더하면 2분의 4K. 2가 아니네. 5K. 5k. 얘가 얼마? 1. 1. 따라서 k 값은 5분의 2. 5분의 2 이게 되겠네. 5분의 2. k가 5분의 2 나왔고 얘가 5분의 1에 질문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1부터 4가 여기 있고 3은 딱 가운데 있겠네. 이 부분에 면적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 되겠네. 이 부분의 면적은 두 개 잘라서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야? 5분의 2고 1이고 이거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사다리꼴 이 길이가 얼마? 5분의 5분의 2. 이 길이는 얼마? 1. 1이지. 2, 3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일까? 5분의 1. 5분의 1. 왜? 1대 2. 아, 오케이. 맞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가 5분의 2고 여기서 2고 4고 3은 이 가운데 있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은 비가 몇 대 몇? 1대 2니까 이게 5분의 2면 이거의 길이는 5분의 2. 그래서 5분의 1. 면적을 구합시다. 면적은 2분의 1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1 계산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10분의 3 이 면적 이 면적이 5분의 2 이 면적이 얼마? 10분의 3 얘는 10분의 4가 될 거고 두 개 더하면 10분의 7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야 눈을 뜨고 풀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저 영상 이제 그거로 유튜브에 올려줄 테니까 네. 선생님 독서는 몇 시에 맞춰요? 8시 반 8시 반이요? 우와. 8시 반. 우와. 7시 반 아니고요. 7시 반 구독 좀 하셔요. 너 구독도 안 했어 아직? 구독도 있나? 어떻게 구독 할 수가 그래. 있어? 있는지 몰랐어. 구독도 안 하고 진짜 구독 안 했는데요. 땅에서 수아문이 모르는 거 있으면 이상한 쓸거 같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메이파스? 강제로 치면 돼 구독자가 2자리 쓴대 진짜요? 이 10몇만이면 좋겠는데
머리 하나 있는 거 하윤이에요? 아니 정윤이에요? 아니요 지금 아, 그리고 머리 하나 있는 거. 누구랑 수업한 거예요? 여기 백준. 여기 아. 가운데 있는 백준. 아 통보예요 이거? 마이너스 2부터 이사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일단 2분의 10자. 주세요. 얘는 절대치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을 풀자고. 네. 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래.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전체 구간 마이너스부터 2 사이라고 했고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fx가 f-x이다. 네. 무슨 소리냐고 얘기해. 몰라요. 모르겠어. 네. 아니 좀 라이트 대체는 몰라. 이거 반드시 좀 옆에 필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옆에 fx 함수 fx가요. fx equal f-x이면 y equal 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여기 하나 더 fx equal 마이너스 f f-x가 마이너스 fx이다. 예진아 얘는 아, 기한자면 뭐였는데? 얘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X표. 아 네. 두 개 세트로 좀 외워놔야 돼. 네, 무함수였어요 기함수였어요. 이게 우함수, 얘가 기함수. 우라는 글자 자체가 y축 대칭꼴이잖아. 아, 맞다. 우함수가 짝수차 함수, 기함수가 원점 대칭. fx equal f-x이다. 이건 종종 나오는 거야, 종종. 두 개 다. 이거면 y축 대칭꼴. f-x equal -fx가 원점 대칭꼴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가는 조건은 그래. y equal fx 그래프는 y축 대칭꼴의 그래프이다. 그 다음에 마인 2분의 3부터 2 사이의 확률은 5 곱하기 0부터 2분의 3의 확률과 같대. 그래프를 상상을 합시다. 대강 0 2분의 1 2분의 3 2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강 y축 대칭꼴이 되게끔 뭐 이런 식의 그래프 그려놓고 합시다. 대강 y축 대칭꼴이 되게끔 질문이 조건이 확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확률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5배.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3 아이고 이게 0부터 2분의 3 이 부분의 면적 이 지금 이게 되겠네. 얘를 a라고 합시다. a 0부터 2분의 3 사이의 확률이 저 면적이 a 2분의 3부터 2 사이의 확률 이 부분의 면적이 이거의 5배래. 그러니까 이거의 면적이 지금 얼마? 5에 5a가 되겠지? 5a. 그러면 다 더하면 6a. 6a가 얼마여야 돼? 전체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전체 구간이야. 이 면적이 얼마? 6a. 이 면적이 얼마일까? 6에 6a가 되지. 왜? 대칭꼴이라고 했으니까. 12a가 얼마?
6A 더하기 6A 전체 구간의 면적 12A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 전체 구간 1 돼야 되지. 따라서 A 값은 12분의 12분의 1. 질문이 이걸 구하래.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 사이를 확률.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 이거를 구하라네. 얘가 A면 이 부분은 A A. 답은 얼마? 2에 2A가 답이 되겠네. A는 그런데 12분의 1이니까 2A는 6분의 6분의 1. 얘는 6분의 1. 이렇게 풀어나가. 이거고. 지금 이거 가지고 이거 때리는 것 같은데 지금 프린트해서 이거 1페이지 문제는 봅시다. 첫 번째 페이지 문제랑 좀 봅시다. 아이고 개념원리 그게 개념원리 161페이지, 162페이지 문제. 그 두 페이지 6문제를 지금 풀고 갑시다. 그래야 뭐 조금 뒤에 정규 문법 할 수 있지. 정규 문법 넘어갑시다. 164페이지 정규 문법. 정규 문법.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일 때 이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정확한 정의는 확률 밀도함수가 루트 2파이 곱하기 이걸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편차.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걸 때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걸 2라는 거? 시수야? 눈이 샥 풀어지는 것 같은데 2가 뭐냐? 몰라요. 예진이 2가 뭐냐? 까먹었다. 까먹었어. 저희 저거 알았어요. 아 진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 값이 2.71828 등등은 어떤 무리수야.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미적분에서 배운 거야. 굳이 하자면 이게 이라고 해.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분 뭔가 있겠지라고 두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정규분포라는 걸 이해를 정확한 정의는 이건데 정규분포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평균을 평균 m을 기준으로 대칭꼴의 종 모양일 때 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이 모양이 될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하라. 이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에 이렇게 종 모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 모양일 때 정규 분포라고 한다라는 거. 뭐 m과 시그마는 됐고 정규 분포를 기호로 이런 식의 기호를 쓴다. m 시그마 제곱. 정규 분포 n 쓰고 평균 시그마 제곱. m은 평균이고 얘는 표준 편차고. 편차. 자야, 표준 편차의 제곱을 뭐라고 하니? 표준 편차의 제곱을
지수 표준 편차의 제곱. 가나 표준 아. 편차. 그건데. 분산. 분산이라고 하지.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의 제곱을 분산이라고 하지. 별표를 쳐놓읍시다. 되게 정규 분포를 표현을 하는 거. n이라는 규를 쓴다라는 거. 가나 b 뭐 그마 뭐 이게 어떤 분포였어? b라는 거. 예진이 이항 분포. 앞에는 뭘 쓰니? CMS 확률. n 뒤에 확률. 확률을 쓰지. n, t라고 쓰지. 이항 분포고 n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밑에 n 시그마 제곱 n은 정규 분포를 뜻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n 노멀 이게 뭐 정규 분포라고 한다라는.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의 성질률. 정규 분포를 이거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정규 분포란 직선 x 이퀄 m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양 구성. 이 그래프.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이거일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전체의 면적. 전체 면적은 얼마? 당연히 1이야. 당연히 1.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210분 한번 볼게요. 금방 했던 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규 분포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뭐냐? 이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골의 이런 종 모양일 때 정규 분포라고 한다는. 정규 분포를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이 n이라는 규를 쓰고, 하나 앞에 뭘 쓰니? m 쓰고 평균을 쓰고 뒤에 시그마 제곱 분산을 쓰고. 그러면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라. n 하나 여기 앞에 평균이 얼마? EX가 평균이었잖아. 평균이 5. 분산이 VX가 분산이라고 하지. 3의 제곱. 이게 분산이 될 거고. N 12,4의 제곱. 이런 돌로 표현을 하라. 이게 될 거고. 다시 돌아와서 164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정규 분포 곡선이 평균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이거 또 별표 3개 쳐놓읍시다. 정규 분포 거기 4번 좀 해놓고 이게 세 개나 정규 분포인데 0,0.8의 제곱 n 0,1의 제곱 n 0,2의 제곱 이 세 개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놨어. 셋 다 평균은 0이네. 평균 0이니까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셋 다 대칭골의 종 모양이야.
표준 편차가 0.812 이렇게 표준 편차가 점점점 커지면 표준 편차가 0.8일 때, 1일 때, 2일 때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니? 좀 낮아진다는 소리야. 모양이 낮아진다. 그게 지금 여기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지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곡선의 높이는 높아지면서 뾰족하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표준 편차. 예진아, 표준 편차가 뭐냐? 분산의 제곱. 분산의 제곱. 아니 분산 이렇게 쓰는 거. 분산이 뭔데? 그 퍼져 있는 정도. 분산이 퍼져 있는 자료가 평균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이라고 해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 뭘 씌운 거? 루트를 씌운 거. 분산이 작다. 분산이 작다. 자료가 평균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라는 거죠. 그 작다라는 말은 자료가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분포한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하자면 일반이랑 2반이랑 1반 5명, 2반 5명 성적 자료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1반 성적의 평균이 예전에 얼마? 10. 평균이 10이지. 2반 5명의 평균은 10이지. 1반의 분산은 둘 다 평균은 10이 될 거고 1반의 분산과 2반의 분산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분산이 어느 게 더 작을까? 2반의 성적이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분포해. 2반의 성적의 분산이 작다라고 표현해. 이게 자료가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분포한다.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분포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야. 그러면 자료가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분포한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자료가 평균 주위에 있을 확률이 클까 작을까? 크다. 분산이 작을수록 자료가 평균 주위에 있을 확률이 더 크다. 그러니까 셋 다 지금 정규 분포라고 있는데 셋 다 평균은 0이고 분산이 0.812 이렇게 분산값이 표준 편차가 0.812 이렇게 달라졌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 자료가 평균 0 주위에 있을 확률 표준 편차가 0.8일 때 자료가 평균주의 0 주위에 있을 확률은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네. 표준 편차가 1일 때 자료가 평균주의 0 주위에 있을 확률은 1일 때는 이게 되겠지. 이게 될 거고 표준 편차가 2일 때 자료가 평균 주위에 있을 확률 이 파란 부분의 면적 이 1일 때 상하게 되겠네. 어느 게 면적이 가장 크냐? 까마귀가 가장 크지. 자료가 평균 주위에 있을 확률이 크려면 뾰족해져야 된다는 소리야. 밑에 그 원리인데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지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뾰족하게 된다. 그 앞에 다시 별표를 쳐라고 했는데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표준 편차값이 클수록 높이는 낮아진다. 표준 편차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배워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0.812 될수록 낮아진다.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큰일 났다. 이렇게 외워요. 그치? 어쨌든 이거 뭐 가끔 나오니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클수록 낮아진다. 그 다음에 지금 세 개의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는데 정규 분포 0,1의 제곱, 정규 분포 1,1의 제곱, 정규 분포 4,1의 제곱. 지금 세 개 모두 분산 표준 편차 값은 같고 평균값만 달라지는 상황이야. 평균값만 달라지면 곡선 모양이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 모양이야. 이게 첫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 이게 세 번째 거.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겹쳐지게 된다는 거. 표준 편차를 일정할 때 평균이 클수록 대칭 쪽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평균이 작을수록 대칭 쪽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겹쳐지게 된다는 거. 흩어져 있는 정도는 같으니까 모양은 똑같고 평행 이동, 그러니까 왼쪽 이동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똑같다. 이거. 그러면 이거 가지고 211번 한번 가봅시다.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인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나 중 옳은 것을 골라라. m 값이 일정할 때, 평균 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과연 어떻게 돼? 낮아져요. 큰일 났다. 낮아진다고 했지? 표준 편차 값이 일정할 때 평균 값이 변하면 대칭 축의 위치는 바뀌어요. 바뀌지. 평행 이동시킨다고 했으니까 바뀐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6번 한번 가봅시다.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리자고. 평균 0을 기준으로,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볼의 종 모양을 이룰 거니까 대강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 이렇게 된다. 여기서 질문이 p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나 p x가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네. m 값을 구하래.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12가 대충 이쯤 있다고 합시다.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즉 이 부분의 면적이랑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아야 된대. 18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될까? 대칭꼴로 되어야지. 18이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만 이 부분의 면적이 같거나 나올 거니까. m 값은 다야 그러면 얼마가 될까? 대칭꼴에 6. 이게 12고 이게 18이고 15. 15가 되지. 12와 18의 딱 가운데 있어야지. 프린트 3페이지 가봅시다.
정규 분포 곡선의 정진. y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이다. 두 번째, 곡선과 이 전체 부분의 면적은 얼마? 당연히 1이 돼야 된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일정하고 평균 값이 달라지면 이렇게 평행이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시킨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 그 다음에 평균은 일정한데 표준 편차 값이 달라지면 표준 편차가 클수록 높이는 낮아진다. 큰일 났다. 이렇게 외워졌지. 표준 편차 값이 점점점 커지면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종 모양이 이렇게 퍼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밑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정규 분포가 정규 분포 MA, 시그마 A의 제곱이 되고 이게 정규 분포 MB, 시그마 B의 제곱이 될 거고 MA랑 MB랑 MA, MB 비교를 합시다. 예진아 어느 게 크냐? MB랑 MB 중에서요? MB요. 당연히 MB가 크지. 얘가 뭔데? MA가 되고 얘가 MB가 될 거니까 평균 B의 평균 A의 평균 MB가 MA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 시그마 A와 시그마 B를 비교를 합시다. 첫 번째 이놈의 표준 편차랑 두 번째 표준 편차 어느 게 클까? 시그마 M. 왜? 높이가 낮은 놈이 더 크지.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표준 편차가 클수록 높이는 낮아진다고 했지. 높이가 낮아지면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거지.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니까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지금 MA랑 MB랑 MA랑 MC랑 MB랑 MC랑 시그마 A랑 시그마 B랑 시그마 A랑 시그마 C랑 B와 시그마 C 비교를 하라. 얘들아 MA하고 MB하고 MB가 커요. 얘가 뭐? MA, 얘가 뭐? MB, MB이자 MC. MC가 되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커? MB가 더 크고 MA랑 MC? MC. MC가 더 크고 MB랑 MC? 같아요. 같아가 되고 그 다음 A 곡선이랑 B 곡선이랑 모양이 어때? 같아요. 같으니까 A의 표준 편차와 B의 표준 편차 A 표준 편차와 B의 표준 편차는 같아요. 같다라고 하지. A 표준 편차와 B의 표준 편차 같고 곡선의 높이가 낮아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니 작아지니? 커져요. 커지지. 그러니까 시그마 C가 시그마 B보다 어때? 커요. 크다가 되지. 시그마 C가 시그마 B보다 크다. A보다도 당연히 크겠네. 두 개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만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정규 분포예요.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했고 평균값을 구하래. 평균값. 평균값. 평균 얼마일까? 나의 평균. 네. 지금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2분의 면적이랑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2분의 면적이랑 같아. 평균은 8이 되지. 두 번째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1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아. 평균은 10이 될 거고 12, 18,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15가 될 거고. 정규 분포라고 했고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 곡선이 이거라고 합시다. P m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a라고 했고, P m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b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간격이 뭔가 시그마라고 합시다. 시그마.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m 플러스 시그마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가 m 플러스 2 시그마 이게 되겠네.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이 부분의 면적이 a가 되는 거고,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면 이 부분의 면적이 b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야. 여기서 질문이 확률을 구하라. p m 마이너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지수야, 이게 뭐가 될까? m 마이너스 시그마의 위치는 어디 있어? 얘가 네. m 마이너스 시그마,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사이 이 부분의 확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래. 얼마? a가 되죠. 왜 대칭고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이거는 뭐가 될까?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 2A 2a가 되지.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2A 아니지.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되지. 얘가 a고 이 파란 게 b니까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얘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m 플러스 2 시그마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하래. 얼마가 될까? 여기서 2B 아닌가? 여기서 네. 이거 면적이 뭐가 될까? 왼쪽. 아니지. 아닌데? 전체가 1이고 얘가 2분의 2분 0.5지. 네. 그러니까 m 플러스 2 시그마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b가 되지. 2분의 1 플러스 b. 절반의 면적은 당연히 2분의 1이 될 거니까 m 플러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여기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이 부분의 면적은 B 마이너스 A 그렇지. b 마이너스 2가 되지. b 마이너스 2 이게 될까? 그다음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하기 전에 개념을 다시 돌아와서 (164, 165페이지) 위쪽까지 설명을 한 거야.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는 이건데 m이 달라지면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곡선 모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진아 네? 평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니 모양이 축이 바뀌어요. 모양은 그대로인데 중축이 바뀌어요. 얘가 달라지면 클수록 높이가 낮아지고 커집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수일책에서 교과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표가 나오지 표 두 종류가 나와 두 종류 얘들아 무슨 표와 어떤 표가 있나? 시그마. 수원에서 삼각함수표가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삼각함수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수원에서 뭘 배운다? 시그마. 시그마표가 왜 나와? 아니 수원에서 제일 많이 써는 알아.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에 표가 막 숫자 로그. 오, 진이었어. 무슨 상용로그표. 상용로그표가 나오지 진이었네. 상용로그가 뭔데? 미치 10. 11로그 이 n 값이 1.00부터 9.99까지에 대한 상용로그 값이 표로 쫙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만약에 교과서만 던져서 즉 상용로그 표만 가지고 로그 2의 3의 값을 계산을 하라. 밑이 10이 아니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네. 로그 2의 3의 값. 상용로그 표만 가지고 이거 값을 보라. 아, 그 밑에랑 위에 둘 다 10을 해줘요. 진이었어. 왜 갑자기 저게 나와요? 로그 2분의 로그 3. 알고 있었어요. 이게 상용로그표에서 읽고 상용로그표에서 이 값을 읽고 분수꼴 나눗셈 계산해 주면 되고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지. 밑변환 공식을 써서 이 상용로그표를 써먹을 수 있게끔 뭔가 조작을 하게 돼요. 지금 확률과 통계 제일 마지막 교과서 제일 마지막에 개념원리도 제일 마지막에 어떤 표가 나와. 어떤 표가 나오냐?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나와. 정규 분포표.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건 그냥 정규 분포거든. 정규 분포. 로그 마찬가지야. 그냥 일반적인 로그지. 밑이 있지만 들어댈 수 있는 로그. 근데 약간 일반화시킨 로그가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야. 그냥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고 하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이거에 대한 어떤 넓이를 표로 정의를 한다. 여기 봅시다. 평균이 0이고 분산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 n 0,1과 같이 나타낸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면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뭐이다? 알 필요 없고 그냥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그 다음에 165페이지 어쩌고 돼 있고 166페이지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확률 구하는 방법에서 공식 6가지 뭔가 주어져 있지.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이해를 하면 그냥 풀려야 되는 부분이야. 무슨 소리냐고 하면 여기 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 이거 안 되네.
아까 그거 프린트 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를 때 다음 확률 Z의 정규 분포 곡선 위에 나타내고 오른쪽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그 값을 구하라. 확률 변수 Z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라지 Z를 쓰게 돼. Z가 0보다 크거나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중간 그어놓고 0부터 1 사이의 확률을 구하래. 0부터 1 사이. 이렇게 B급을 쳐라는 소리야. 문제에서 원한 게 이거야. 곡선 위에 나타내라. 확률을 곡선 위에 나타내라. 0부터 1 적당한 위치에 1 잡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진짜 이 부분의 면적 뭐가 될까? 얘가 여기에서 스몰 z가 1.0일 때 여기 1일 때 0부터 1 사이의 확률이 얼마? 0.3414 이 면적이 얼마? 0.4분 0.341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의 확률을 구하래.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는 이쯤 있겠지?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 이 확률을 구하래. 이 면적을 구하라네. 얘는 뭐랑 같을까? 0부터 2 이거랑 똑같지? 왜 대칭꼴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0은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똑같다. 0부터 2 사이의 확률은 여기서 어떤 걸 읽어주면 돼? 0.477 0.477이가 되겠네. 0.4772 0.4772 이게 될 거고. 27번 이 표 가지고 27번 다시 봅시다. 0.5부터 2 사이 확률 변수 Z가 0.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0.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네. 지수야 어떻게 하면 될까? 2에서 0부터 2에서 0부터 0.5까지 빼버리면 되겠지. 0부터 2 사이가 얼마? 0.477 4772 0부터 0.5 0.192 1925 하면 뭐가 나오겠지. 예. 마이너스 1부터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5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얘를 구하래.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의 확률은 뭐랑 같아? 1 이게 0부터 0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얼마까지? 1.5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3413이지. 그러니까 얘랑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0.3413이랑 같을 거니까 얘가 0.3413 얘가 0.4332 이게 될 거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 전체 면적이 되겠네. 얘는 지수야 어떻게 될까?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0부터 2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가 될 거고 0부터 2는 여기 표에 보면 0.477 이게 될 거고 0.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0.5는 이쯤에 있을 거고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의 면적 얘는 뭐에서 뭘 빼면 될까? 전체 아니 2분의 2 여기 0보다 큰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 0부터 0.5 0.5까지 이거 빼면 되겠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2분의 1 0.5 빼기 0부터 0.5가 표에서 0.191 1925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0페이지까지 표. 이 정도까지 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하고